안녕하세요. 현지반응 영상으로 돌아온 김정용입니다. 자, 한국 시간 13일 새벽 독일 미넨의 알리안츠 아레나에서 김민재 선수가 드디어 독일 무대 데뷔전을 가졌습니다. 또한 해리 케인의 독일 무대 데뷔전이기도 해서 굉장히 세계적인 관심을 끈 경기죠. 2023 독일 슈퍼컵 이 경기가 열렸는데 바이에른 뮌헨이 뜻밖의 졌습니다. RB 라이프치히가 바이에른을 3대 0으로 꺾으면서 우승을 했어요. 무려 3대 0입니다. 자, 바이에른이 4회 연속 우승을 노렸지만 이날 새로 영입한 김민재의 컨디션이 온전치 않았고요. 또 당일에 영입된 해리 케인이 바로 뛰는 등 혼란스러운 상황을 노출하며 패배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반면에 이제 라이프치 입장에서는 사상 첫 슈퍼컵 우승이라고 해요. 뭐 축하드리고요. 자, 김민재는 후반전 교체 투입돼서 그나마 자신의 가치를 보여주는 멋진 플레이들을 했는데요. 케인은 후반전 중반에 들어간 뒤에도 무기력했어요. 자, 경기 직후 쏟아진 이 두 선수와 바이에른에 대한 관련 보도들 정리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토마스 투엘 감독이 경기 전후에 한 이야기들을 한번 묶어볼게요. 경기 전에는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지 매체에서 질문을 간단하게 했어요. 케인 영입에 대해서 했거든요. 투엘 감독이 이때까지는 여유만만합니다. 케인 영입에 대해서 지연되고 또 지연되고 늦게 도착하고 사인하고 그러느라 케인이 어제 늦게 잠들어야 했다. 경기 전날에야 미넨에 왔죠?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영입은 마지막까지 쉽지 않았다. 토트넘 선수를 사려면 전통적으로 그렇다. 그 팀 선수를 꺼내오는 건 쉽지 않다. 이런 말을 했네요. 뭐 맞는 말이죠. 자, 그리고 우리 팀뿐 아니라 분데스리가 전체에 센세이셔널한 영입이다. 영입을 위해 밤까지 노력해준 모두들 덕분에 굉장히 기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뭐 이날 경기는 차치하더라도 이번 시즌을 좌우할 수 있는 엄청난 빅네임 해리 케인을 영입한 게 분데스리가 전체의 밸류를 올려줄 거라는 아주 야심만만한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떡 3대 떡으로 진 뒤에는 이제 좀 화가 많이 났어요. 그래서 경기 후 스카이 스포츠 방송 인터뷰를 보니까 대체로 뭐 좀 이해할 수 없다. 선수들을 이해할 수 없고 진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 이런 이해할 수 없다라는 말이 많이 나왔습니다. 컨디션 차이가 있었으며 우리 팀의 상태와 흐름을 볼 때 경기장에서 보여준 모습은 뻔했다. 그 결정적이었다. 지금으로선 이유를 설명할 수 없다. 그리고 전반전에 득점 기회를 잡았지만 살리지 못했고 상대에게는 쉽게 골을 내줬다. 지난 시즌 33라운드, 지난 시즌이요. 라이프치히전이 고스란히 이어졌다. 그때도 1대3으로 졌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가 4주 동안 아무것도 안 한 팀처럼 보인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또 이런 말도 했네요. 프리시즌에 리버풀, 모나코, 맨시티를 상대로 의지, 열정, 경기력, 컨디션을 보여줬는데 그게 오늘은 전혀 나오지 않았다. 아, 무시무시하다, 무섭다, 알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이다. 이런 일을 한 번도 겪어본 적이 없다. 내가 개선할 수 있는 점을 찾을 수가 없다. 정신력 문제다.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다. 해결 방안이 나에겐 없다. 이런 말들을 쏟아냈는데요. 대체로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일단 투엘 감독이 지난 시즌 막판에 부임했는데 분데스리가 우승은 어찌어찌 했습니다만 지난 시즌 막판에도 이미 좀 팀이 경기력이 안 좋았거든요. 당시에도 좀 무기력한 모습이 있었는데 프리시즌을 한번 거치고 선수를 좀 물갈이를 소폭으로 하고 새 시즌을 맞이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시즌 자기가 왔을 때의 그 무기력한 팀이 그걸 떨어치지 못했다는 그런 생각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프리시즌을 안 한 것처럼 지난 시즌에 좀 팀의 해롱해롱하던 모습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는 우려. 그러면서 이거 내가 어떻게 하냐, 애들이 정신이 빠졌는데 약간 이런 투가 느껴지죠. 화가 좀 난 것 같아요. 해설을 한 그 투애를 겪어본 박주호 해설위원이 아마 라커룸에서 화를 냈을 것이다 이런 말을 했는데 멘트만 봐도 라커룸에서 화내기 전에 한 말 같습니다. 자, 이렇게 화가 난 투엘의 모습을 봤고요. 유로스포츠의 기사를 볼 텐데요. 유로스포츠는 영어 기사고 왜 이제 독일 경기 얘기를 하는데 영문 매체를 먼저 얘기하느냐? 왜냐하면 이제 경기 직후에 평점을 낸 곳이 여기 붙어있기 때문입니다. 유로스포츠의 기사 제목은 해리 케인의 데뷔 경기가 악몽으로 끝나고 말았다인데요. 이제부터 볼 기사들이 대체로 이렇습니다. 뭐 케인 악몽, 케인 실망 다 이런 겁니다. 기사에서 좀 재밌는 부분들, 이렇게 좀 눈에 띄는 부분들 가져와 보면 케인이 꿈꾼 데뷔전은 절대로 아니었을 것이다. 케인은 바이에른이 두 골차로 끌려가던 64분 투입됐으나 기적을 만들기에는 팀 전체 경기력이 저조했다. 이렇게 좀 객관적, 좀 거리를 두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수 평점이 있는데 김민재가 평점 7점이에요. 그리고 케인이 4입니다. 4. 10점 만점에 4예요. 무슨 뭐 키커식 평점 이런 거 아니고요. 물론 키커식 평점에서 나쁜 거지만 팀 내 최고는 그나브리의 8. 그나브리가 그 정도로 잘했나? 많이 휘저어줬죠. 그리고 김민재는 8점이 그나브리 한 명이기 때문에 공동 2위에 해당합니다.
진 팀, 3대 0으로 진 팀인데도 불구하고 수비수가 7을 받았다? 그것도 경기를 반만 뛰었는데 굉장히 높다고 할 수 있죠. 근데 케인의 평점 4는 팀 내 최저. 두 팀 통틀어 최저입니다. 케인이 데뷔전부터 최저 평점을 받고 시작합니다. 두 팀 통틀어 최고 평점은 단연 다니 올모의 10점인데요. 올모는 라이프치히의 스페인 대표 윙어죠. 그 제가 예전에 있었던 기사 중에서 좀 재밌는 게 어린 시절에 바르셀로나 유스팀이었는데 이승우한테 밀려서 못 뛸 것 같아가지고 일찍 바르셀로나를 떠났던 선수입니다. 이승우가 그 뒤에 뭐 징계받고 이럴 줄 몰랐던 거죠. 그래서 이제 크로아티아 무대에서 이제 지금은 독일 분데스리가에서 승승장구하고 있고 스페인 대표팀에서 뛰고 있는 그런 선수죠. 올모가 이날 페널티킥 하나를 포함해 헤트트릭을 하면서 바이에른을 대파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자, 후반 24분에 김민재가 셰슈코의 슛을 막아낸 슈퍼 태클이 있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유로스포츠가 기사 상보에 묘사를 했습니다. 세슈코가 김민재가 득점 직전에 세슈코를 향해 슈퍼 블록을 해냈다. 김민재는 전적으로 5천만 유로의 값을 해내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5천만 유로 몸값을 전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몸값을 완전 해주고 있다 이런 얘기고요. 김민재 선수의 이 상황은 뭐냐면 롱패스가 김민재 뒤로 빠져들어서 침투하는 세슈코에게 잘 연결이 됐습니다. 세슈코가 전력 질주를 해서 그 골키퍼까지 제쳤어요. 울라이까지 제쳤거든요. 그래서 빈 골대에 밀어넣기만 하면 되는데 김민재가 세슈코가 침투할 땐 놓쳤지만 그때 전력으로 쫓아와서 세슈코도 빠른데요. 그거를 따라 잡아가지고 슛하는 순간 슈퍼 블로킹을 해냅니다. 그래서 실점을 하나 막아낸 김민재의 멋진 플레이가 있었고요. 김민재가 이런 플레이 때문에 높은 평점을 받은 것 같아요. 이제 바이에른에서는 김민재를 전임 수비수 중에서 루시우와 많이 비유를 하던데 마치 루시우처럼 굉장한 주력과 동물적인 움직임이 보이는 그런 플레이였습니다. 앞으로 팬들에게 사랑받겠죠. 자, 그럼 이제 독일 매체로 가볼까요? 독일의 대표적인 일간지 빌트입니다. 빌트의 기사 제목 좀 문학적이에요. 케인은 왔다. 우승 타이틀은 갔다. 이런 제목입니다. 자, 미네에 내린 지 단 26시간 만에 새 유니폼을 입고 케인은 경기를 소화했다. 하지만 바이에른의 새로운 구원자 케인조차도 라이프치히의 우승을 막지 못했다라는 얘기고요. 바이에른 첫 경기에서 케인이 무기력했던 것을 스탯으로 증명을 하는데 케인이 꽤 뛰었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스탯 보세요. 볼터치 3회, 패스 2회 중 1회 성공. 이게 전부였다. 그리고 뛴 양은 2.83km밖에 안 됐다. 이런 점을 꼬집고 있습니다. 슛은 당연히 없었습니다. 선발로 뛰었던 공격수 유망주 마티스 텔이 하도 날려먹어서 케인을 넣은 건데 케인은 슛을 아예 못했어요. 자, 케인이 등장하기 전에는 꼭 필요해 보였다. 바이에른은 많은 득점기를 만들었지만 케인 대신 선발로 뛴 텔이 결정적인 기회 3개를 놓쳤다. 잉글랜드 득점 기록 보유자 케인은 가능한 빨리 기회를 살려야 한다. 다음 경기인 브레멘과의 분데스리가 개막전이 이상적이다. 무슨 말입니까? 빨리 골 넣어라. 압박을 주는 거죠. 자, 이제 애슬레틱 글로벌 스포츠 전문 매체 애슬레틱으로 가보면요. 비슷한 얘기인데요. 자, 제목은 케인이 커리어 첫 트로피를 놓쳤다라는 얘기고요. 케인이 후반전 워밍업을 하러 나오자 알리안츠 아레나의 팬들이 엄청난 환호를 보냈다라고 하네요. 그러나 팀을 패배해서 끌어내진 못했다. 올모가 페널티킥으로 헤트트릭을 완성했다. 케인은 12년 커리어 동안 단 하나의 트로피도 갖지 못했다. 2015년과 2021년 리그컵 결승이 가장 근접했지만 놓쳤다. 이 점을 이제 상기시켜 주면서 여전히 무관으로 머물러 있는 케인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케인이 이번 경기에 굉장히 부랴부랴 합류한 게 엔트리에 이름이라도 올리면 뭐 우승 멤버가 되니까 그런 것 같다고 알려져 있죠. 뭐 단 한 경기에 우승할 수도 있었는데 이걸 놓치면서 케인이 이번 시즌 뭔가 우승컵을 따낸다면 시즌 막판이 되어야 되게 생겼습니다. AP통신도 있는데요. 제목은 케인이 바이에른에서 데뷔했지만 슈퍼컵 트로피를 놓쳤다 이런 얘기고요. 통신사답게 뭐 이렇게 간결하고 팩트 위주의 제목이죠. 내용을 보면 바이에른으로 영입된 당일 케인은 64분에 교체 투입됐다. 하지만 경기를 뒤집기 위해 한 일은 별로 없었다. 그 대신 라이프치히의 다니 올모가 이 말이 재밌습니다. 케인 스타일의 위력적인 마무리로 헤트트릭을 달성했다라고 하네요. 문전에서 깔끔하게 결정력을 발휘한 슛 2개, 그리고 두 번째 슛은 더리우트를 비롯한 2명 사이로 멋진 터닝으로 빠져나갔어요. 이건 케인 스타일이라기보다는 약간 베르캄프 스타일이라고 할 수 있는 정말 멋진 터치가 있었습니다. 스페인 일간지 마르카도 얘기를 했는데요. 마르카 물론 바이에른 뮌헨처럼 빅클럽의 경기는 마르카 같은 매체가 늘 기사를 쓰지만 특히나 이번에 주목한 이유 바로 올모가 스페인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딴 데는 다 케인 중심인데 여기는 올모가 먼저 나옵니다. 다니 올모가 헤트트릭으로 케인의 데뷔를 망치고 라이프치히의 슈퍼컵을 안겼다. 케인이 올모의 골을 목도하는 데 필요한 시간은 3분에 불과했다. 처음엔 케인을 위한 날이었다. 하지만 경기가 끝날 때는 올모를 위한 날이었다. 이런 문장들 다 인정 또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올모가 주인공이었어요. 또 김민재에 대한 얘기 스페인 매체에서 역시 주목합니다. 라이프치히는 바이에른이 더 많은 피를 흘리게 할 수도 있었다. 김민재가 70분에 이를 막아냈다. 교체 투입된 셰슈코가 스벤 울라이까지 뚫고 빈 골대에 득점할 기회를 잡았지만 김민재가 제때 막아냈다. 하면서 김민재의 좋은 플레이를 부각시켰습니다. 그리고 칼투나폴리 24도 가져와 봤는데요. 김민재가 이제 나폴리 선수가 아닌데 이걸 왜 가져왔느냐? 온 세상이 다 해리케인인데 여기는 김민재 위주로 기사를 썼어요. 제목이 김민재가 나옵니다. 자, 한동안 그 튀르키예 신문들이 페네르바체를 떠난 뒤에도 김민재를 자기 선수처럼 애정을 갖고 김민재 일거수일투 쪽을 다 기사를 썼거든요. 이번에 나폴리 매체가 김민재의 독일 데뷔에 초점을 맞춰 있네요. 앞으로도 한동안 해주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김민재를 잊지 못했나 봐요. 제목은 김민재의 실망스러운 데뷔전 슈퍼컵에서 KO 당하다 이런 얘기고요. 기사 내용은 건조한 경기 결과 및 팩트 묘사 위주입니다. 자, 그 밖에 뭐 내용은 다 대동소이한데 경기 상보가 브라질, 인도네시아 뭐 온갖 나라 온갖 언어로 쏟아지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물론 한국에서도 지금 쏟아지고 있고요. 자, 나폴리 시절을 압도적으로 뛰어넘는 세계 최고 인기 구단에 김민재가 갔다는 걸 상보의 다양함을 보면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음 경기부터는 김민재에 대한 좋은 얘기, 또 선발로 뛰는 김민재 중심 기사도 아마 볼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고요. 이 경기는 김민재 선수가 뛰지 않은 게 경쟁에서 밀렸다라기보다는 컨디션이 100%가 아니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다가오는 분데스리가 개막전 브레멘과의 경기부터는 선발로 뛰는 걸 좀 더 자주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합니다. 김민재를 중심으로 한 수비진의 어떤 그런 이번 경기에 보여준 불안은 김민재가 처리할 거니까 걱정 말라고 대신에 미들과 공격에서 정신을 차리고 똑바로 해줘야 됩니다. 해리케인부터 시작해서요. 그게 이제 김민재와 바이에른 선수들이 트로피를 따는 좀 쉬운 길로 가는 그런 방법일 겁니다.